여기는 미국 뉴욕입니다. 외국이요? 맨하탄의 지하철역인데요. 작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노란 패딩을 입고 남성 한 사람이 승강장 끝에 서 있는데요. 이때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그 뒤를 쓱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란 패딩의 남성에게 당하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선로로 밀어붙였어요. 패딩을 입은 남성이 떨어졌고 지하철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 후드 뒤를 쓴 남자는 이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범인은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저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저게. 왜? 저거. 야. 이런 거.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시민들이 놀랬고 직전에. 당황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대처도 못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있던 다른 시민들. 네. 자,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4분 만에 출동했는데요. 제발 어떡해. 이 남자는 무사히 구출됐을까요? 쉽지 않은데 너무 직전이었어요. 왜 저러는 거야. 와. 아직도 왜 저러는 아직도 심상치 않아. 이 40대 남성은 선로에 추락한 지 약 4분 뒤에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이분을 구조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선로 틈 사이에 빠져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두개골 골절, 갈비뼈 4개 골절, 비장 파열 등의 부상으로 한동안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됐습니다. 천운이에요, 천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선로 사이에 어떻게. 많이 다치긴 했지만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남성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하철 본체와 바퀴가 있는 쪽의 공간, 바퀴가 조금 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떨어질 수 있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떨어지자마자 만약 기절하셨으면 이게 돌릴 수도 없었을 텐데. 진짜 운이 좋았다. 떨어지면서 몸을 좀 피하셨나 봐요, 이렇게. 네. 왜냐면 너무 세게 밀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 열차 오는 그 중앙까지 밀렸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천운으로 목숨을 구한 거예요. 지하철이 또 바로 왔거든요. 너무 많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피해 남성이 진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공중으로 몸이 붕 떴고 순식간에 얼굴 앞에 지하철의 전조등과 기관사가 보였다. 그러고 나서 선로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깨진 듯한 이런 통증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떨어진 선로의 다른 레일에는요 전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일에 조금이라도 시체가 닿았다면 아마도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게 원한이 있던 사이인가요? 이게 너무 원한 있는 사람처럼 밀어가지고. 네, 40대 피해자를 선로로 밀어버린 남성은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이코패스요. 가해자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지만 사건 당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남성은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대요. 저게 누가 봐도 무죄면 한 번만 서 있으면 안 돼? 무죄잖아요. 너 무죄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무죄니까 그대로 그러면 있어, 우리도 한번 뭐. 그리고 살인 미수가 아니고 그냥 살인죄 똑같이 해야 돼요. 살인할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야, 아니 근데 저 20대 저 가해자의 심리는 뭘까요? 왜 저랬을까요? 사실 이제 저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를 표현되는 그런 유형의 범죄 중에 하나의 유형인데요. 저런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분노를 선로에서 저렇게 밀어서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그 방식으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스크린 도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특히 이제 IMF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힘들어하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투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당시 저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제가 CSI를 근무할 때인데 여러 차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요. 신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전동타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노숙인이 40대 여성을 지하철 선로로 밀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역 거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경찰이 저 남성을 체포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저 남성이 사실 2019년에 이미 경찰관 폭행 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가중 괴롭힘 혐의로 또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중 괴롭힘 혐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히 정확한 그 대치될 만한 죄가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행동인데 여기 가중이 붙습니다. 그 경우는 아마도 뭐 흉기를 이용했거나 또는 극한적으로 공포를 야기할 만한 다른 수단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중하게 처벌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뉴욕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저렇게 막 서브웨이 푸싱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막 미는 행위 이런 피해자가 될까봐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선로 앞에 안 서고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고 풍속도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그 이제 온 국민이 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의 거기 분들은 지금도 지하철을 타면 출입문 옆에 서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두려움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 범죄는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또한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31일 충남의 한 농원입니다. 자, 농원 안쪽으로 지금 트럭 한 대가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뒤에는 LPG 가스통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인근에 있는 기도원 신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래 무서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한 남자가 보이죠? 화가 좀 많이 나 있어 보입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이 땅 주인입니다. 자, 이때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LPG 가스통을 막무가내로 내리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 입은 여자분은 아까 그 땅 주인의 부인입니다. 땅 주인의 가족들이 지금 이걸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야! 여기 내 땅이라고!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소유권도 없는 종만 주제 뭐 하는 거냐고! 땅이야! LPG 통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터뜨린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건가? 점점 더 실랑이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폭행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일곱 살! 자, 이때 또 다른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손에는 토치가 있습니다. 바로 불 붙이려고? 네. 지금 LPG 통이 근처에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위험한데. 계속해서 토치로 이 남성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 이때 땅 주인이 소화기로 방어를 합니다. 잘 방어하셨다. 네. 다행이다. 소화기를 방어를 하니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목을 잡고 쓰러뜨립니다.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나 너무.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죠. 네,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진정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상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지? 왜 땅 주인한테 저러지? 자, 게다가 현장에는 이 땅 주인의 어린 딸도 있었고요. 이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막 누워있으면. 자, 이 와중에 아까 트럭을 타고 왔던 사람들은 LPG 가스통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뭐 요거만 들고 한다는데 왜 그래요? 요거만 들고 한다는데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게 문이 열렸을 때 길이 없잖아. 문영이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람들은 본인들 기도원으로 이 가스통을 비롯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이 땅을 무단으로 침입했던 겁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네 그래.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됐고요. 이 일로 땅 주인의 부부가 각각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분들이랑 계속 몸싸움을 했으니까. 그리고 싸움을 말던 친척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저쪽 보시면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아이고. 네, 저분이 친척인데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가 없네. 예, 올해 5월에 충남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피해 남성의 사유지인 집 마당에 인근에 있는 기도원 신도들이 무단으로 침입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게 몸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 너무 당당하길래 무슨 이 땅이 저분 게 아닌가 했어요. 근데 네. 저분 건데 저러면 안 되죠. 네, 게다가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 신도가 토치에 불을 붙여서 피해자를 위협을 했고요. 또 다른 신도는 피해자에게 초크를 걸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초크 기술을 쓴 남성은 주짓수를 배웠고요. 실제로 기도원 교주의 경호원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짓수를 조금 배운 사람인 건 맞아요. 네, 배워가지고 지금 막 쫄라서 기절시키려는 느낌은 아니고 좀 연세도 있으시고 힘 차이를 느끼니까 위협을 가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움직였다면 기절을 시키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후에 이 주짓수를 배운 교주의 경호원이 피해자를 제압한 틈에 신도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옮겼는데요. 피해자의 아내가 그들을 제지하니까 안 비키면 가스통을 던져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왜 근데 저분 땅이 맞는 건데 왜 저분한테 와서 저러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랬나? 뭐 많이 돌아가야 되나? 네, 이들의 갈등은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저 땅은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였는데요. 2013년에 사유지 땅 인근에 기도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측은요, 건물 지을 땅을 살 때부터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인 이 맹지임을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신도들이 차를 타고 기도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구입을 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의 사유지 뒷길을 이용해서 기도원을 통행할 수 있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임대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요, 이 신도들이요, 계약을 맺은 뒷길이 기도원까지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계약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앞마당까지 그동안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장소 있잖아요. 예. 저곳이 바로 신도들이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피해자의 사유지 앞마당. 입니다. 피해자는요, 예전부터 앞마당에서 특수 작물을 재배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마당으로 다니시지 마시고 뒷길을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임대 계약도 그렇게 맺었던 것이죠. 근데 뭔가 피해자 측이 못 다니게 저기에다가 뭐 문을 만들다든지 뭔가를 딱 막아두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아니, 이미 저 앞마당 쪽엔 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 측에서는요, 앞마당으로 통행하고 싶을 때마다 대문을 와서 문 열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피해자가 댁에 계실 때는 이렇게 열어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뒷길로 좀 다녀주세요. 이렇게 대단히 잘해주셨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안 계시면 연락을 하면 멀리 계시다가도 뛰어와서 문을 열어드렸대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앞서 뇌진탕 입으셨다는 친척분이 오셔서 대신 문을 열어드리기도 하셨고 그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이 앞마당 문도 열어드리고 배려를 다 해준 거죠. 진짜 많이 신도들 해주셨네요. 편의를 계속해서 봐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건가요? 뭐 할 만큼 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신도들이 앞마당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농작물이 있는 자리에 자신들이 길을 임의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사유지를 멋대로 이용하면서 기도원 측은 10년간 임대료를 고작 3번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3번. 저는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비싼가? 그 임대료가 1년에 한 달에가 아니고 1년에
약 45만 원. 아, 얼마 되지도 않네. 1년 45만 원. 충분히 이거 달에 모금해가지고 하루 해도 45만 원 더 나오겠다. 한 달에 4만 원이 안 돼요. 네. 4만 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 양아치들이야, 3만 몇천 원이니까 1년에. 그런데 피해자를 더 분노하게 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기도원 측에서요, 피해자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도는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소유지를 오가는 길이 정말 정 없어서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 이웃 땅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민법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야, 근데 소송을 이쪽 기도원 쪽에서 걸었네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지금 소송 걸어도 모자랄 판에. 네,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도원의 소송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 측과 계약한 통행로가 있는 점, 기도원 측에서는 그 땅이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인 맹지인 것을 알고도 땅을 사들였던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기도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끝까지 뻔뻔해요. 돈을 제대로 내던지 또 소송하는데도 돈 들잖아요. 맞아요. 그 10년치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올걸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계속 보따리 더 내놓으라고 하네. 계속 문도 열어주셨다면서요.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아, 너무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신도들은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그리고 무단 침입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도들은요, 땅 주인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서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차를 끌고 들어간 거였고, 오히려 땅 주인이 자신들을 폭행을 해서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한 거다, 이런 주장과 해명을 했습니다. 아까 뭐 때린 게 있었나? 그쪽 신도들 이야기고 땅 주인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신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땅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소에도 신도들이 사유지 앞마당에 쓰레기를 쌓아두어서 골치가 아팠다.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계속 쌓아놓기만 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 기도원에서 나온 쓰레기를 저기 갖다 버렸구나. 아,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럴 땐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 방법이 없나요? 형사사건 형사사건대로 따로 처리가 될 텐데 그 밀린 임대료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 이건 다 민사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과연 민사소송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겠죠. 이 소송을 하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송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신다 한들 과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까? 그리고 법원의 배상 명령을 저들이 지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유지의 통행로를 전부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라고 변호사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은 형사적으로 입건을 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지속적인 접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말 무슨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주인이 이기적인 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맞죠? 내 땅이니까.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